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개별 중소형주에서 대한전선이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그 반등의 패턴을 갖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한전선이 오늘 5,200만 주 거래가 됐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으로 해서 아람코 회사하고 초고압 케이블 그 생산에 협업하는 그런 기사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강하게 반등하면서 예전 같으면 주가가 이렇게 강한 패턴으로 반등을 할 때 당일날 윗꼬리를 길게 올리고 주가가 곧바로 밀리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장중의 고점이 10%였는데 종가도 비교적 그 강한 그 양봉으로 마무리됐다고 하는 점, 이런 측면에서 대한전선에 대해서 기존에 왜 이 주가가 못 오르고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또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상승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전선의 그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지지한 답보 상태를 보였던 그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대규모 증자라든가 또 액면을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전환하면서 상장 주식수가 증가했던 그런 그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죠.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12억 4,400만 주이다 보니까 주식수에 대한 조금만 오르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또 특히 코스피 200 종목에 속해서 그 공매도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공매도 물량이 전체적으로 한 4천만 주가 넘죠. 오늘같이 이렇게 주가가 10% 이상 장중에 반등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공매도 수량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오늘 또 170만 주 정도 나오고 4,200만 주의 누적적인 공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뉴스에 간간히 나왔지만 호반건설이 정치적인 위험에 약간 노출되는 것 같은 그런 기사들로 인해서 가끔 주가가 출렁하는 그런 상황도 됐었는데요. 뭐 이거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이었고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그런다면 그런 기사들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견조하게 버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고금리 이걸로 인해서 대한전선이 아예 초반에 감자를 통해서 기업의 그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놓은 것이 오히려 최근에는 이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를 이기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가를 우리가 차트에서 보듯이 이 억눌렀던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그 다음에 바닥권에 이렇게 양봉이 밀집되는 이런 형태들은 주가에 향후에 그 점진적으로, 물론 요즘같이 주가가 이렇게 단기에 움직이는 이런 패턴에서는 당일날 큰 폭으로 오르면 아까도 봤듯이 그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기관과 외국인, 또 특히 개인들도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다시 또 수량을 늘려서 살려고 하는 당일 매매 세력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억눌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이런 상황이죠. 우선 상승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 우리가 하나 다행으로 여겨야 될 거는 이 대한전선의 이 하락 패턴이 결코 시장에서 그 종합주가지수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이게 주가가 나쁠 때는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혼자 독자적으로 빠질 때 이때 그 기업의 그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데요. 혼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고금리 미국의 급작스러운 그 통화 그 팽창주의에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그 금리를 올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은 그런 패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대한전선이 이 좌측은 대한전선의 일본 그래프고요. 이쪽 우측은 종합주가지수의 변동 추이인데요. 우리가 다행으로 보는 거는 대한전선의 이 하락 시기가 바로 종합주가지수의 조정하고 같은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는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국면으로 가는데 혼자 독자적으로 빠질 때는 이 기업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종합주가지수도 같이 하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든 이 하락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약세장에서 다시 또 그 업종들 그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또 에너지 관련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증가하는 것처럼요. 향후 우량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은 이 바닥권에서 서서히 상승으로 모색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합주가지수의 차트하고 대한전선의 차트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대한전선에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업종 자체가 에너지 산업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수급이 큰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 수급 대책도 그린 에너지 쪽으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원자력 등 이런 쪽의 에너지들이 강조되는 이런 상황이고 결국 마찬가지로 이 대한전선도 이 에너지 사업의 핵심인데 지금 사우디가 대표적으로 그동안 석유에 의존하던 이 에너지 체계에서 과감하게 지금 그 새로운 그 먹거리를 찾아서 제일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우디라고 볼 수가 있죠.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쪽도 핵심은 그린 에너지의 그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수소 에너지 이런 쪽에 집중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제 그 아람코 하면 그 사우디의 최대 석유 재벌 아닙니까? 이런 곳하고 대한전선이 초고압 케이블 이런 것도 결국은 향후 그 대규모 그 에너지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초고압 전력 케이블은 필수적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그 사우디와 투자 협약에 관련된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바닥권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 대규모 증자라든가 또는 액면 분할 그 다음에 감자를 통해서 기업의 그 재무 구조가 훨씬 가벼워진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 그 적극적으로 그동안 매도에 치중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의 바닥권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대한전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주식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대한전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일봉으로 볼 때 기존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 그 국면은 지난번 8월 달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대량 거래가 됐다가 이제 국제 금리의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플레 우려로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하면서 주가도 역시 동반해서 하락한 이런 측면들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 대량으로 매집하고, 이게 그때 당시 전체 시장에 균열이 없었으면은 그대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패턴에서 의외로 쉽게 조정이 왔었는데요. 지금 오늘 1,500원대에 지금 약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증가한 거는,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1차적인 매물 지대는 아무래도 이제 또 이쪽 부분이죠. 1,800원 언저리, 여기 부근에 또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여하튼 전체적인 차트의 형태로 볼 때는 좀 꾸준히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핵심주로 분류된 기업들, 우리 한미글로벌이라든가,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그 네옴시티하고 연관이 되면서, 사실 네옴시티의 곧바로 어떤 그 주도주로 부상이 됐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하고 역행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들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그 오늘 나와 있는 이 초고압 케이블, 이 사우디 쪽에 그런 공장을 건설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향후에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쪽으로 언제든지 주도주로 부상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근 대량 거래를 보여준 대한전선에 대해서 바닥권에서 양봉이 밀집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바닥권에서 강한 패턴으로 매물지대를 뚫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급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하셔서 향후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주시하면서 매매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